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디저트 크렘블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스토랑 또는 가정에 있는 각각 다른 오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조리법 공개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조리를 하기 전 우선 오븐을 예열해 주도록 할게요. 크렘블레를 만드는 레시피는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일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주로 컴비 오븐이라고 해서 일반 오븐 기능과 스팀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내부 청소까지 해주는 좋은 오븐을 사용해 왔어요. 이런 오븐의 가격은 거의 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크렘블레를 만들 때 온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동료 셰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오븐에 따라 온도와 시간은 약간씩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섭씨 160도로 시작해볼게요. 영상의 끝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크렘블레를 만들 때 보통 라미큰이라고 불리는 세라믹 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얇고 넓거나 깊고 좁은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닐라 향이 많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긴 바닐라 엑스트랙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저처럼 바닐라 팟이라고 불리는 진짜 바닐라 줄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진짜를 사용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향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죠. 우유, 크림은 집 근처 마트에 가서 구입을 했고요. 설탕은 집에 있지만 용기에 보관하다 보면 저렇게 설탕 입자들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죠. 흔들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채반을 사용해서 뭉친 입자들을 풀어준 후 사용하면 좋아요. 이제 바닐라 팟을 손질하는 법 알아볼게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는 세로로 4등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 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닐라 팟을 도마 위에 올리고 칼끝을 사용해서 포 뜨듯이 반으로 갈라주면 되고요. 반으로 가른 후에 칼등을 사용해서 안에 내용물들을 잘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긁어진 내용물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닐라 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분리된 바닐라 내용물과 껍질 모두 작은 팟에 넣어주고요. 이제 우유 150ml, 크림 350ml를 넣고 중약불로 끓어오르기 전까지 온도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옆에는 중탕을 위한 물도 함께 끓여주도록 하고요. 내부 온도는 약 섭씨 70도까지 올려주었어요. 이제 불에서 내린 후 약 15분 정도 인퓨즈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녹차를 우려내면서 녹차 잎에 있는 맛과 향을 밖으로 빼내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바닐라가 인퓨즈 되는 동안 계란 노른자와 설탕 믹스를 만들어 볼게요. 계란은 6개를 사용했고요. 계란 사이즈에 따라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계란 노른자를 분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곳에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모은 후에 손으로 살살 노른자만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분리하면 되고요. 분리된 노른자 위에 설탕을 섞어줄 건데요. 약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설탕을 넣어주며 살살 섞어주도록 할게요. 거품이 일어나지 않고 노른자와 설탕이 잘 섞일 수 있게만 섞어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약간의 맛과 노른자의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소금의 유, 무에 따라 약간의 색의 차이를 볼 수 있죠. 이런 이유 말고도 과학적으로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많이 존재하나 지루할 수 있으니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 15분 동안 인퓨즈가 되고 온도가 약간은 내려간 우유, 크림, 바닐라 믹스를 몇 번에 나누어 주며 섞어주도록 할게요. 바닐라 껍질은 미리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탁탁탁 치면서 섞지만 않으면 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거품은 채반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섞인 믹스를 이제 준비된 용기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채반을 사용해서 거품과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같이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용기가 반만 잠길 만큼 넣어주는데요. 용기 밑에는 페이퍼 타올을 넣어서 용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표면을 보면 작은 공기방울들이 존재하는데요. 작은 핀이나 칼끝을 사용하는 셰프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토치를 사용해서 스치듯 표면을 지나가주면 쉽게 공기방울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직접 열을 가하면 표면이 익는 현상이 발생하니 조심해야겠죠. 이제 준비가 됐다면 오븐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오븐의 성능은 주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중탕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한 개만 위에 쿠킹 오일을 덮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제 섭씨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서 약 30분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예상했던 대로 저희 집 오븐은 오븐의 상층 온도가 많이 높았는지 표면이 먼저 익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호일을 덮은 크렘블레의 경우 열이 내부까지 늦게 전달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호일을 덮지 않은 크렘블레의 경우 겉표면은 익어 보이지만 속은 아직도 덜 익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탕을 하지 않고 쿠킹 오일도 덮지 않고 온도는 섭씨 100도에서 약 40분 정도 조리해 보았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였고요. 완성된 크렘블레를 흔들었을 때 젤리처럼 미세한 출렁임이 보이면 어느 정도 잘 익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부 온도도 확인해보면 이상적인 약 섭씨 80도 정도가 나왔어요. 이처럼 어떤 오븐에서는 섭씨 160도의 온도에 중탕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오븐에서는 섭씨 100도의 온도에서 중탕 없이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잘 익은 크램블 에그들은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얼음물에 식혀준 후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된 크램블 에그를 꺼내서 내부를 확인해 볼게요. 우선 내부가 덜 익은 크램블 에그는 냉장고에 있어도 내부가 굳지 않고 이렇게 액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적당하게 잘 익은 크램블 에그는 너무 꾸덕꾸덕한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순두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숙성된 크램블 에그는 위에 얇은 설탕막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최대한 얇게 설탕을 올려야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설탕을 적당하게 올려준 후 손으로 돌려가며 톡톡 쳐주면서 설탕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남은 설탕들은 트레이 위에 제거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토치를 사용해서 캐러멜 반응을 일으켜 줄 건데요. 중간 불로 토치를 켜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한 곳에 열을 가해주면서 기다리면 설탕이 지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위치를 바꿔주면서 카라멜 반응을 일으켜 주면 돼요. 이렇게 완성된 크램블 에그는 원하는 가니쉬를 위에 올려서 서빙해주면 되고요. 표면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톡톡 설탕을 깨면서 먹는 맛이 있는 크램블 에그, 여러분도 연말 파티를 위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해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